미국 정부가 또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. 또야 싶으시죠? 근데요,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냥 늘 있던 정치 싸움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. 과연 뭐가 다른 걸까요? 네, 바로 10월 1일이었죠. 미국 정부가 다시 멈춰섰습니다. 이제는 거의 연례 행사처럼 느껴질 정도긴 한데요.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반복되는 혼란 뒤에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이게 그냥 늘 있는 정치 이슈일까요? 아니면 뭔가 시스템에 더 깊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까요? 이번 셧다운이 단순한 예산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에 켜진 경고등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 단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셧다운의 핵심 쟁점.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요? 일단 겉으로 드러난 이유부터 한번 보죠.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오바마 케어, 의료 보조금 문제입니다.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. 자신들의 아주 중요한 정책 성과를 지켜내느냐 마느냐 하는 거의 상징적인 싸움인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정부 문을 다시 여는 최우선 조건으로 딱 내건 겁니다. 그런데 이 상황을 더 긴박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. 바로 날짜예요. 10월 15일. 이 날짜라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바로 80만 명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10월 15일에 당장 첫 월급을 못 받게 될 연방 공무원 숫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은 저 멀리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정치 게임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. 정치적인 압박도 바로 이 지점에서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셧다운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이런 정치적인 줄다리기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? 이게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. 예를 들면 국립공원은 열어둔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은 문을 닫는 식이죠. 또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는 일단 지급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? 그럼 그걸 해결해줄 직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 무급휴가 상태니까요. 근데 더 심각한 건 항공관제사 훈련 프로그램이 멈춘다는 점입니다.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항공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. 이 상황에 대해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일레인 카마크가 아주 딱 꼬집어서 한 말이 있어요. 만약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잊어버리세요.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. 라고요. 정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. 이게 바로 셧다운이 만드는 답답한 현실인 거죠. 자,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OMB의 권력 게임. 이번 셧다운에서는 좀 주목해야 할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. 바로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라는 곳인데요. 이 기관이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판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OMB 즉 예산관리국은 원래 대통령이 예산 짜는 걸 돕고 여러 연방 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에요. 그런데 이번 셧다운 국면에서는 원래 자기들 역할을 넘어서 마치 의회의 권한에 직접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이 OMB의 전력이 아주 공격적이에요. 말 그대로 채찍과 당근을 다 쓰는 거죠. 한쪽에서는 지금 무급휴가 중인 공무원들 해고될 수도 있다. 셧다운 끝나도 밀린 월급 못 받을 수도 있다.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법을 아주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립공원 일부는 열어두는 식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좀 조절하면서 여론을 관리하는 거예요. 이건 사실상 셧다운으로 인한 고통 자체를 정치적인 무기로 쓰는 정말 전례 없는 방식의 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. 그러니까 OMB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번 셧다운이 그냥 예산 싸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.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, 바로 헌법적인 권력 투쟁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. 한마디로 국가의 지갑을 최종적으로 누가 컨트롤할 거냐 이 싸움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이 모든 갈등의 맨 밑바닥에는 이 나라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? 라는 아주 근본적인 헌법적인 질문이 있는 겁니다. 원래 미국 헌법을 보면요.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지갑의 힘은 의회한테 있습니다.
그럼 백악관, 즉 행정부는 뭐냐? 의회가 이렇게 쓰라고 정해준 법에 따라서 돈을 집행만 해야 하는 거죠. 이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이잖아요. 그런데 브루킹스 연구소의 몰리 레이놀즈는 바로 이 원칙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. 행정부가 의회가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. 예산 집행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거죠.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번 사태가 그냥 셧다운이 아니라 헌법적인 위기라고까지 불리는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.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셧다운이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걸까요? 이런 헌법적 위기 상황이 어떻게 현대 정치의 뉴 노멀,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처럼 되어버렸을까요? 그 구조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크게 2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의회에서 일반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매년 무조건 통과시켜야만 하는 예산안 같은 법안에다가 온갖 정치적인 쟁점들을 다 우겨넣고 싸우는 거예요. 이걸 만능 법안처럼 쓰는 거죠. 그리고 2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는 겁니다.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타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. 이 정치적 양극화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.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.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과 공화당, 이 두 막대기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게 보이시죠? 서로 만나서 타협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있는 겁니다. 아까 그 일레인 카마크가 이 양극화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든 분석을 내놨는데요. 특히 공화당 내에 아주 강경한 핵심 세력 중에는 정부 자체를 싫어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정부가 셧다운되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. 일종의 허무주의적인 태도갈까요? 이런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타협을 기대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지겠죠.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신뢰의 완전한 붕괴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의회가 법을 만들어도 행정부가 그걸 그대로 따를 거라고 믿지 못해요. 또 행정부가 무슨 약속을 해도 의회는 그걸 믿지 않아요. 이렇게 정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믿지 못하는 상황, 기본적인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과연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? 이번 셧다운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